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렀겠냐 이거죠.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익권이나 그 이익권으로 얻은 이익,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다시 은닉 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현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 없다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 당연히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월경에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안부 전화를 사실 미안했겠죠. 몇 차례.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통화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 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 안부 전화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네, 통화 내용도 모르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뇌물로 판단한 돈. 그 중에서 약 2억 9천 3억 가량 좀 못 미치게는 직접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횡령을 해서 쓴 것도 있고 비대기에 넘어간 것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 쓴 것일 뿐이지 정유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다는 쪽에 변호인의 주장이 더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독일 검찰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지금 십수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돈 세탁했을 가능성을 좀 높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독일 유학이었어요. 이제 그 혹자들은 그 시간이 박근혜 출산 시기라고 보는. 근데 그때 박근혜가 갔을 때 아마 최순실도 따라갔을 걸로 생각하니까 한번 그렇게 유학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는 그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다. 외국 같은 경우나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는 데를 한번 가게 되면 거기가 찾아가게 되는 일종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 10몇 년, 20몇 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정착하려고 했던 부분. 거기서 돈 세탁 엄청 하고. 거기에 이제 특혜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그러면서 독일은 삼성까지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고 공식적으로 특검 같은 데서 독일 정부에다가 우리 쪽으로 송환해 주세요라고 어떤 공식 요청을 하게 되면 금방 넘어오겠죠. 네. 따라서 당시 독일 그러니까 박근혜 유학 시절에 박근혜가 독일의 민간 의료원을 이용해갖고 출산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출산 기록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의료계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닐 테니까 독일은 그런 류의 어떤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가명으로 했겠죠. 아하 그때도 길라임을 몰랐구나 그때는. 뭐 다른 이름이었겠지. 최진실 뭐 이런 식의. 갖다 대도 우울하다. 에이 졸피뎀. 어쨌건 잠깐 쉬었다 가는 의미에서 박근혜 씨가 이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필로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그쪽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밝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밝히기에는 인간적인 동정심도 생길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누구 새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예측대로 최태민의 아이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겠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떤 그 현실로 나타난 괴리감과 믿고 있는 어떤 사실 사이에 우리가 박근혜 사생활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대통령인데. 근데 박근혜가 말 그대로 자연인의 입장에서 있다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사라져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랐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하던 과정 중에 과거에 자기 과거사하고 엮여져 있는 개인사하고 엮여져 있는 일 때문에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취하는데 적극 협조했다. 이거는 중대한 반역행위예요. 청취자들이 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는 예. 정윤회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95년이 아니라 92년. 예, 92년 이거 다른 겨울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전에 독일 갔다 와서 이거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92년 겨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야,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최태민, 임선희 예. 그리고 최순실 그 3남매 직계 가족 약 20여 명이만 참석한 식 아닌 결혼식. 그러니까 가족들만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는데 예.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현수막. 결혼식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잖아요. 애들 예. 돌잔치도 아니고. 현수막을 붙인 결혼식 봤습니까? 봉두사님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할 때 현수막 붙이고 했어요? 현수막은 안 붙이죠, 결혼식 때. 우리가 안 붙이고 팬카페에서 붙이죠. 근데 현수막을 결혼식장에서 붙이고 가족들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초촐하게 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독일 교포 한 분의 증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한테 92년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그 한 분한테 최순실 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최태민은 정윤회가 재미 사업가 또 독일에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 알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하. 정윤회를 사업가 외국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 최태민에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최순실이가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분이 예.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 92년도 70살 정도 됐고요. 예. 정윤회 최순실 예. 최초로 92년도에 독일에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벨이라는 그 회사에 같이 공동대표로 등장하는 유준호 씨예요. 이분의 기억이 틀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유벨을 설립한 그해 겨울이었으니까 유벨은 92년도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그해 겨울 92년 겨울에 정윤회 최순실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기억을 더듬은 거니까. 유준호 씨가 이렇게 발언한 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92년 결혼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 우리 안 의원님이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진호도 있었고 안홍구도 있었고 노승일도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들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밝히신 내용은 이제 취재원이 유준호 씨라고 하는 취재원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정윤회 최순실의 독일 첫 회사 유벨을 함께 세웠던 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근데 92년 출생의 의미가 뭐죠? 왜 96년으로 자, 그러면은 92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예. 왜 결혼식을 95년도에 했을까? 얘기하세요. 말지 우리를 이렇게 그리고- 낚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유라의 96년 호적 신고 이런 좀 퍼즐들이 좀 새롭게 좀 맞춰지는 게 아니, 판이 있는데요. 완전히 뒤집히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렇죠. 역시 봉도사님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을 95년에 한 걸로 봤을 때
정유라하고 예. 92년도에 결혼을 했을 때 정유라하고는 이게 상당히 이 퍼즐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92년도에 실제 결혼했다고 한다면 정유라 출생은 개연성이 93년서부터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상상은 예.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들이 한번 퍼즐을 맞추는 걸로 한번 좀 여백으로 좀 남겨두죠.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네. 안부 전화를 사실 미안했겠죠. 몇 차례.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통화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 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 안부 전화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모르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뇌물로 판단한 돈 그 중에서 약 2억 9천 3억 가량 좀 못 미치게는 직접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횡령을 해서 쓴 것도 있고 비대기에 넘어간 것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연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에 없다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 당연히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월경에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냥 받아 쓴 것일 뿐이지 정유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다는 쪽에 변호인의 주장이 더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독일 검찰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지금 10수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돈 세탁했을 가능성을 좀 높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독일 유학이었어요. 이제 그 혹자들은 그 시간이 박근혜 출산 시기라고 보는. 근데 그때 박근혜가 갔을 때 아마 최순실도 따라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유학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는 그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다. 외국 같은 경우나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는 데를 한번 가게 되면 거기가 찾아가게 되는 일종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 10몇 년, 20몇 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정착하려고 했던 부분. 거기서 돈 세탁 엄청 하고. 거기에 이제 특혜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그러면서 독일은 삼성까지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고 공식적으로 특검 같은 데서 독일 정부에다가 우리 쪽으로 송환해 주세요라고 어떤 공식 요청을 하게 되면 금방 넘어오겠죠. 네. 따라서 당시 독일 그러니까 박근혜 유학 시절에 박근혜가 독일의 민간 의료원을 이용해갖고 출산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출산 기록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의료계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닐 테니까 독일은 그런 유의 어떤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가명으로 했겠죠. 아하 그때도 길라임을 몰랐구나 그때는. 뭐 다른 이름이었겠지. 최진실 뭐 이런 식의. 갖다 대도 우울하다. 에이 졸피뎀. 어쨌건 잠깐 쉬었다 가는 의미에서 박근혜 씨가 2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필로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그쪽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밝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렀겠냐 이거죠.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르는 정황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익권이나, 그 이익권으로 얻은 이익,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예.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다시